RC가 개통하니까 땅값이 오른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RC가 개통한다. 그러면 RC가 개통하기 1년 전쯤 되면은 공장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러 많이 온다. 그 사람들이 살 땅은 뭐냐? 그러니까 공장하기 좋은 땅, 계획관리죠. 그 외에는 안 사는 게 좋죠. 호재에 딱 부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의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경기 때 토지 투자가 되게 좋다. 특히 경매로 좋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호재가 많은 지역의 공장인데 입찰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2등하고 입찰 낙찰 금액이 1억 차이 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커진다. 녹지지역이 좋고 도로가 좋아지고 철도가 생기고 이런 데는 이제 계획관리지역 투자가 괜찮고 이런 거죠. 상가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보면 대체로 실질 가치보다 좀 고평가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동선에서 그러니까 캐치할 수 있는 세대수가 일단 기본이 한 2,000세대 이상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사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특히 그 경제의 신들이 많으신 시간을 골라서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지겹도록 푹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저는 2프로고요.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부동산의 신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은 독특하게 나한테 아파트 값 이런 거는 좀 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아파트 집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내가 전문이야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제 토지 시장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도 하시고 매매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보보스 부동산 연구소의 김종률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장난스럽게 소개하긴 했는데 예. 아파트 집 이런 것보다는 기타 등등 다른 상가 예. 토지 이런 거 공장 예. 이런 것 좀 보신다고요. 그렇죠. 저는 부동산 투자를 토지나 상가 위주로 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쪽으로 계속 안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처럼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죠. 요즘 다 나머지 상가 공장 토지는 좋아요? 그럼요. 그쪽은 늘 좋죠. 오. 예전에 주택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저는 성과를 많이 냈으니까 예.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걸 예상하면서 재밌겠다. 아니 상가도 토지도 금리 높을 때는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점은 맞죠. 예, 그 점은 맞죠. 그러니까 저도 모처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는데 80억 정도에 팔아라 해도 안 팔았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와 그래가지고 최근에 매매가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한 5억 가까이 떨어진 금액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못 판 거 생각하면 굉장히 배가 아픈데 안타까운 일인데 주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대기 못 팔아요. 어깨 팔고 또 꼭대기 찍고 내려온 거 보고 팔고 이럴 때도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금액에 팔아도 저는 차익이 충분히 많이 나는 데다가 실투자 대비로 보면 차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건 스타벅스용으로 사신 거예요? 나대지는 아니지만 아주 네. 허름한 상가가 있는 땅을 사서 그 얘기 좀 먼저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귀가 그러니까요. 번쩍입니다. 네. 언제 뭘 샀다가 예. 거기에 스타벅스를 차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7, 80억에 팔게 됐는지. 보통 스타벅스가 임대하지 않아요? 사기도 하나요? 스타벅스 임대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 거 말고 제 수강생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이제 팔려고 가게 협상하고 있는 건데 네, 네. 여기 보면 양주 옥정 신도시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양주에 가면 이제 옥정 신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2만 몇 세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내비를 찍고 서울 가다 보면은 가는 길이 요렇게 네.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길에서 여기가 고가기 때문에 내비가 요렇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쪽 트래픽 자체도 되게 많은데 요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오고 요렇게 트래픽이 많을 자리 요런 데 땅을 사놓으면 굉장히 돈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녹지 지역들이 이제 그때 매매 나온 땅들이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신도시는 1사분면에 들어오는데 나는 3사분면 구석에다가 땅을 좀 사놓자. 예. 서울 가는 길목. 예, 서울 가는 길목에.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여기가 없었거든요. 이제 마침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아주 여유가 많으신 분인데 그 전에 저랑 또 투자했던 게 꽤 잘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분한테 그분이 권했죠. 이 허업을 판 농지를 보고 그리고 그때 매입했던 금액이 요 주변에 농지 일반적인 생산 농지 나온 것보다 한 10% 비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과거 거래 사례가 평당 500이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싸게 살려고 노력을 사고 하는데 싶은 사람은 살 사람 그렇게 사고 싶죠. 예, 근데 평당 600에 나오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그렇게 팔고 싶죠. 예, 그거 겨우 깎아서 샀는데 살 때는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싸게 주고 샀다. 저게 신도시 들어오기 전 풍경입니까? 여기 이제 공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들어오기로 하고 막 예. 집안 공사하던.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토목 공사는 끝났고 아파트가 이제 한 3분의 1쯤 입주했을 때죠. 아. 그럴 때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일부에는 스타벅스를 이렇게 지었고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탑10을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 땅이 1,150평인데 예. 1,150평인데 일부 땅만 가지고 스타벅스에 입점 제한을 넣고 예. 요 옆에 하이마트 들어왔죠. 예. 하이마트에도 입점 제한 넣고 그다음에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도 입점 제한을 넣었어요. 그렇게 제한했는데 세 군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벅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넣고 남은 땅은 나대주로 굉장히 긴 시간 가져갔습니다. 예. 이 방송이라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 탑10은 제가 입점시킨 게 아닙니다. 이 스타벅스는 제가 기여한 게 맞고요. 이 세 군데 업체에 이제 제안 넣었는데 스타벅스 조건이 제일 좋아서 네. 땅 1,150평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스타벅스 입점시키고 그 여기 월 매출이 2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2,600만 2,600만 원 정도 매월 2,600만 원씩 월세가 받으시는군요. 들어오는. 예, 순 건축이 이때 당시 한 10억 정도 들었고요. 음. 근데 토목이라든지 간접 비용가 이제 있으니까 한 그때 이게 한 15억 가까이 들었을 15억 거예요. 가까이 예. 들어서 저거는 이제 건물은 한 3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될 텐데 저건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요거 계약 15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약에 근데 스타벅스에서 아 우리 근데 그 건너편 땅 알아보고 있었어. 예. 미안한데 우린 싫어. 이런 리스크는 있잖아요. 살 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니 그냥 제가 지금 모처에 네. 모처에 땅이 이제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비슷한 컨셉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입점 제한 넣었거든요. 음. 아 미안하다고. 바로 얼마 전에 그 라인에서 한 800m 떨어진 자리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적도 있죠. 그러면 이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알아봐야 됩니까? 그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 최근에 갔다 온 자리는 버거킹은 길 건너편에 있고 아, 또 있고. 스타벅스는 이제 건물권의 서쪽으로요. 한 야. 7, 800m. 그거는 도로 양옆에 있는 땅 주인들끼리 경쟁하는 거네요, 그건. 근데 또 스타벅스가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을 갖춘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넓은, 땅 자체- 넓은 땅이면 되지 뭐가. 땅도 한 답답합니까? 600평 돼야 되고 예. 전면 길이가 한 30m는 돼야 되고 그리고 대로변에서 도로 조명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네. 더 가능해야 되는 땅이고 저기 본격적으로 이제 네. 땅에 대한 투자. 아. 예. 네. 뭐 요거 이야기를 마저 하고 하면 어떨까요? 네, 네,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땅 전체를 60억에 샀는데 스타벅 이제 세계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3분의 1에만 스타벅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옥정 신도시가 더 입주를 하니까 우리 회원님께서 탑10을 입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탑10에 입점 제한을 넣었죠. 탑10은 매출의 12%를 주는 데입니다. 매출이 옷 파는 곳이죠, 저기가. 예예. 이 두 개를 합해서 매각한 금액이 180억입니다. 180억. 땅을 60억에 사고 짓느라고 개발 비용 많이 들었겠죠. 예. 근데 스타벅스를 80억, 탑10을 100억에 매각했습니다. 스타벅스하고 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이제 신도시 앞에 주변에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예 이렇게 횡할 때 사놓으면 이렇게 수익이 가능한 거죠. 신도시나 어떤 택지 지구가 개발이 된다. 그 입구 땅을 사야 한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샀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영종도인데 어떤 생각이 네. 난 게 여기 크게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늘 도시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런 데 땅들 사놓으면 되게 돈 될 것 같잖아요. 아까 그런 땅이네요. 예.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완충 녹지라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토지 용계 확인서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땅은 보면은 아까 볼 때는 얼핏 볼 때는 큰 대로에 접한 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완충 녹지 있죠, 이렇게 돼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녹지 조명 허가를 받아야지 대로변에서 진출입 허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완충 녹지를 완충 녹지 시설 결정한 이유가 진출입 허가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도로를 낸 목적이 인접 필지 통행도 하고 개발도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통행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완충 녹지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도로 조명 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개발을 막기 위해서 녹지 이제 지정되어 있는 녹지다. 예. 녹지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완충 녹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흔히 인도에 보는 그런 풍경이지 네. 않습니까, 그죠? 예. 요게 이 신속한 이동에 방해를 주지 않겠다. 예. 이런 것들 실수 잘하죠. 신도시 만드는데 그 옆에 땅들 보면은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한 개가 이 완충 녹지. 그 말씀은 이제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 허가가 어렵다. 건축 허가. 예, 정확하게 말하면 도로 조명 허가가 어렵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녹지 조명 허가가 어렵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건축가다 이러면 이 땅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데 공원 녹지가다 이런 느낌이
그런 분들은 이게 개발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예. 저 땅 갖고 있으면 일단 예. 공원 녹지과 문을 두드려야 하는군요. 예, 공원 녹지가는 그냥 뭐 우리 강산 푸르게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공원 녹지가랑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냥 다른 땅 하자.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요즘 그 토지 시장은 계속 고금리 때도 좋았어. 뭐 요즘 늘 좋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건 이런 저런 개발 기회들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예, 그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이를테면은 뭐 지금 금리가 높거나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제 옛날 경험치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들어온 지제역 그 뒤에 계획관리 지역 공장을 낙찰받은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2012년 10월에 낙찰받았을 겁니다. 예. 그 7월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났고 그보다 앞서서 그해 2월 달에는 이제 지제의 KTX 그때 당시 이름 KTX였거든요. 지금 SRT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있었죠. 예. 근데 그때 SRT 노선은 이제 수서에서부터 노선 보상을 다 끝난 다음에 착공하면서 지제역 들릴까 말까 하다가 들리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했고요. 예. 삼성전자는 고덕국제 신도시 내에 그 산업용지 계약을 한 거고요. 그 산업용지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 4, 5년 뒤에 공장 가동하겠구나. 지하철도 착공을 했으니까 들어오겠구나. 예, 그럼 지하철 공사가 한 5년 걸리거든요. 순공사가. 그러면 그때 매입을 하면 4, 5년 뒤에 지하철 개통하겠구나. 그러면 공장 삼성전자가 들어오니까 협력업체 수요가 많아질 거니까 공장이나 공장하기 좋은 땅을 사면 되겠구나라고 샀죠. 근데 2012년도면 주택 경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도 평택이면 거의 끝쪽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때 산 공장으로 재미 많이 봤죠.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자리가 여기였죠. 야, 딱 보니까 지금 저기 아무것도 없어서 들어올 만하네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지제역이 들어오겠습니다 한 데가 이 자리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와 지제역 들어오면서 없던 IC가 또 추가로 생긴 거예요. 이 없던 IC가 생기니까 없던 도로가 이렇게 또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도로들이 나고 그에 맞춰 가지고 이런데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았던 공장이 어디냐면 요 공장이거든요. 예. 예. 로드뷰로 보면 지금 널찍한 도로가 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뭐가 없었습니다. 이런 데였거든요. 공장이 어디 있어요? 요 공장, 저 요 공장이네. 예. 근데 2012년 9월 로드뷰인데 저는 10월에 낙찰 받았거든요. 예. 이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 공사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알아봤더니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 이 도로가 쭉 여기서 이렇게 확장을 해 와서 1단계 요까지 확장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요렇게 해 가지고 지제역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도로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바로 들어간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차로 1분 거리 공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제역 생기고 또 IC도 생기고. 네. 야, 이게 되게 좋구나. 근데 제가 감히 그 작가님하고도 이야기할 때 불경기 때 토지 투자가 되게 좋다. 특히 경매로 좋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호재가 많은 지역의 공장인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거 입찰자 한 20명 될 거예요. 근데 이게 2번 유찰된 거였거든요. 예. 입찰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2등하고 입찰 낙찰 금액이 1억 차이 났습니다.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9억 5,800에 낙찰 받았는데 2등이 8억 5천이었습니다. 그때 당 2012년도에 돈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그렇긴 하죠. 예. 네. 그 말씀은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도 토지는 얼마든지 개발 계획만 예. 있으면 눈 맑은 사람 눈에는 아니 이때 부동산 경기 안 좋았지만 삼성전자가 입주하기로 한 게 취소될 거냐? 아니잖아요. 네. 지제역 생길 게 취소될 거냐? 아닐 거고 고덕 IC가 생길 게 취소되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장 이것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요 도시개발 사업자 앞에 보면은 빌라 요렇게 있거든요. 요거도 낙찰을 받았다가 그 임대해가지고 수익 많이 냈다가 되팔았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7억 몇천에 낙찰 받았어요. 한 동을 다. 한 동을 예. 저게 연립주택입니까? 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지금 주택. 필지 때문에 땅을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다 가구겠죠. 그러니까 한 동을 통째 아닙니다. 다세대는 그 6채를 다 사서 버린 거예요? 8세대인데 8세대를 다 세대가 맞습니다. 각각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근저당을 통으로 다 했더라고요. 개인이 8채를 다 갖고 있었던 예, 모양이네요. 짓고 그분도. 아마 그때 종합건설사였나? 뭐 부채가 많았거나 뭐. 예, 네. 그래서 한 동 전체를 이제 다 일괄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렸더라고요. 예. 이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 낙찰받을 당시 이 도로 확장 계획과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들어올 계획 다 잡혀 있었어요. 세상에. 야, 예. 그러니까 조금 전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줘요. 상전벽해입니다. 야, 예, 살 때 비전은 이렇고 팔 때 비전이 이렇게 될 것을 당연히 요때 알고 있었죠. 도로 계획 잡힌 것. 아시 그럼 길 건너 요 푸르게에도 아파트 들어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잡혀 있었습니다. 이 도로 때문에 요 아파트 계획 때문에 도로 확장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계획들이 막 아주 대단한 비밀이나 정보가 아닌 거잖아요. 부지런히 뉴스 보고 보통 정보들은 어떻게 예를 저거 들어 어디 아파트 들어오는 거 군청 어떻게 가면 알아요? 공람이 됩니까? 그런 예, 정보는 예, 어떻게 이제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 도시개발 사업 할 때 뭐 사업 시행자가 매입을 하거나 토지주 동의받고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잘 투자를 잘 안 했죠. 물론 이제 그때 해야 되는 투자는 따로 있지만 저는 이때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착공 이제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고 착공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요 낙찰 받고 앞에 도로 확장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을 당연히 예상했고. 저거 저게 경매에 나온 걸 알면 저거 한번 알아보자라고 할 때 주변에 저 논밭에 아파트 들어오는지 도로가 확장되는지를 예. 경매 정보지에는 안 나올 텐데. 경매 정보지는 안 나오죠. 그럼 어디 가면 알 수 있는? 이제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지금 토지계획 확인서 이런 건 뭐 얼마든지 누구든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예. 그런 건가요? 여기 표시를 해보게 정확한 위치가 요쯤 됩니다. 네. 요 파란색 요 동그라미 요 네모나게 표시한 자리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523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여기에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 지구 단위 계획 돼 있지 않습니까? 음. 주거개발진흥지구 치면 이렇게 집들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든 집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데는 아파트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 가지고 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관광휴양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 내용은 물어봐야죠 지자체에다가. 그 안에 개인의 개발 행위들은 많이 제한을 받죠. 예예. 구역이 설정이 되면. 예. 저거 뭐냐 용도가 뭐냐?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파트 사업 시행하는 거 매입 끝났고 허가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 보면은 여기 도로 부지인데 도로가 보면 이렇게 지적이 안 좋죠. 깨끗하지 않죠. 네. 이게 이제 확장해서 이런 거예요. 기존에 좁은 도로가. 그래서 이 땅도 일부가 요래 조금 들어갔거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삼성전자 있고 요게 IC입니다. 없던 IC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가 2016년이거든요. 요때입니다. 그리고 2017년 보면은 공사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오래오래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예. 저거는 그럼 삼성전자 출퇴근하는 분들이 임차하는. 아닙니다. 공사하시는 분들. 일단은 공사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공사하시는 분들, 앞에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 아. 이게 방 3개짜리에 화장실 2개짜리니까 이게 한 집에다가 그 공사하시는 분들 다 들어서 하기가 좋죠. 근데 다 아파트 지어지고 나면 경쟁 아파트가 생긴 거니까 저거의 가치는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저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까? 훨씬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아하, 상가도 생기고 하니까. 예. 아파트만 아닐 뿐 길 건너 인프라 다 이용하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비주얼에 사서 1년 지나서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이제 공사 좀 끝난 다음에 요 비주얼 때 판 거예요. 요 비주얼 때. 2020년쯤에 팔았으니까. 그런 와서 동네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마을이 형성됐으니까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요거는 주택 경기 좀 좋을 때 이야기지만 아까 공장 같은 경우는 주택 경기 굉장히 안 좋을 때니까. 네. 저런 걸 샀을 때 리스크는 뭡니까? 그럼. 뭐 삼성전자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안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리스크인데 그래서 저는 LH에다 전화를 했었거든요. LH 고덕 사업단에 전화해가지고 예. 삼성전자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났느냐 이렇게 확정이 났다. 제가 뭘 물어봤냐면 삼성전자한테 토지 분양 계약금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계약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이 잔금 안 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도로 고덕 IC 같은 것 도로 예. 같은 것들은 평택시청 들어가서 봤죠. 저런 거는 그냥 시민이 아무나 전화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업무 정보를 알려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LH에서 아니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그걸 왜 왜 알려드려야 되죠? 되며 이렇게 이거 하면 개발 어떡하죠? 정보인데 이거 공정 공시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해요? 그 뉴스가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죠. 그 시청에 가면 좀 더 자세한 도면을 볼 수 있고 예. 특히 저는 이제 공사할 때 그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데 자주 가거든요. 네. 뭐 고속도로 같은 거 공사한다. 예, 그럴 때 이거 좀 알려드려도 되나? 알려주세요. 뭔지 몰라도. 동네 주민이라고 하면서 가면 굉장히 잘 알려줘요. 아.
민원 넣을까 민원 싶어서. 넣을까봐. 예. 아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예, 실제로 가보면 다 확정이 된 건데 그분들이 뭐 성가시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걱정하는데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또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지역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재밌네요 대표님. 예. 저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호재가 실현되기 한 3, 4년 전 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공장이라든지 주변 저 친구들 낙찰이나 투자 권했을 그 당시가 여기 삼성전자 들어오기 4년 전이었고 지제역이 들어오기 4년 전이었고 고덕 IC가 개통하기 4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3년이 지나서 호재가 실현되기 1년 전쯤이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 예, 규제 완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때 몰랐던 도시계획 확충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럼 그때 가면서 비주얼이 확 바뀌면서 단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 최근에 보고 온 데도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IC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이 제2외곽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자면 요 안쪽에 제1외곽 고속도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방사축 도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게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거든요. 그 문산간 고속도로가 김포공항까지 와 있는데 이 도로가 이제 좀 더 공사를 더 해가지고 광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이제 광명 수원간 고속도로 연결되고 2외곽 고속도로, 1외곽 고속도로 다 이렇게 관통해서 들어간 도로거든요. 그 지금 이 도로 계획이 있고 요렇게 2외곽 고속도로 계획이 있죠. 네. 그 방사축 도로가 또 어디 있느냐? 여기 제 공장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 거 없는데 위주로 말하고 싶은데 은연에서 양주 광정면으로 해가지고 의정부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동부간선도 확장 공사하죠. 그리고 1외곽 고속도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도로도 보면은 이렇게 방사축 도로가 되어서 서울의 동부간선도로를 이제 연결되었다가 이렇게 영동대로 지하화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모산 터널 뚫어가지고 헌능RC 연결될 거거든요. 헌능RC 연결되면 용서고속도로 연결되고 용서고속도로는 다시 서수지RC 쪽에서는 1번 국도 지하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고산 IC, 안녕 IC로 연결된 도로 계획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국도 구간인데 국도 구간이 여기서 오산 앞에서 끝나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더 내려가가지고 평택 동부고속도로 사업을 합니다. 평택에 여기 브레인시티라는 도시개발 사업지가 있어요. 아까 옥정지구 비슷한 거. 옆으로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내려갈 도로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들어가는 천안까지 계획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요 구간 평택에서 한번 끊을게요. 요 구간은 착공했습니다. 요렇게는 평택 동부고속도로는 요거는 지금 실시 계획 중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사축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순환 도로가 있고 한 번 더 하자면 요 최근에 오픈한 게 보면은 개통한 도로가 요렇게 해서 별내로에서 들어간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그 방사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 중에 한 개고 그다음에 또 방사축 중에 한 개가 요렇게 성남 장원간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도 있거든요. 요게 쭉 해가지고 장원까지 내려갑니다. 예.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 예, 계획되어 있고 일부는 이제 착공을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강화에서 월곶 해가지고 김포 통진해서 계양으로 들어간 도로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 계획들을 가지고 저는 의식적으로 고속도로 공사하면 한 6년 걸리거든요. 예. 예, 외우기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돼요. 고속도로 공사 6년. 근데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너무 유치한가요? 그럼 다른 건 뭐 또 짧게 걸리거나 길게 걸리는 다른 도로도 있어요? 지하철 공사 5년. 예. 어머나. 예. 아파트 3년. 택지지구 4년. 오. 그 택지지구 아파트 7년. 근데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수강생들이 복습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돈을 대가를 받고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제 강의 혹시 유치하더라도 한 번에 기억되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물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2외곽 고속도로가 생기면 재밌는 게 요 동네는 거래처가 인천항을 이용하는 데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일산대교 넘어가는 분들이 요 2외곽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예. 그럼 이쪽에 공장들도 굉장히 괜찮겠네요. 예. 대신에 이쪽은 아까 방사축 중에 하나인 서울 문산간 도로가 개통을 했죠. 예. 그 이 도로가 개통하면서 요 동네 계획관리지역 공장들 계획관리란 말이 어려우면 공장하기 좋은 땅이나 공장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도를 인천까지도 되니까
그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한 개가 이 동네가 IC가 개통한다. 그럼 IC가 개통하니까 땅값이 오른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IC가 개통한다. 그러면 IC가 개통하기 1년 전쯤 되면은 공장 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러 많이 온다. 그럼 공장으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살 땅은 뭐냐? 그럼 아까 공장하기 좋은 땅 계획 관리죠. 그 외에는 안 사는 게 좋죠. 네. 예. 그러니까 호재에 딱 부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의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녹지 지역이거든요. 네. 녹지 지역은 이제 우리가 도시 그 공법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다음에 녹지 지역까지가 도시 지역이라 하거든요. 서울은 보통 그렇게 나누죠. 서울은 다 도시 지역이에요. 네. 수원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자체가 없어요. 그 동네는. 복잡해. 예, 저 이게 어려지죠. 늘 들어도 예.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지 지역 투자는 주상공 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상이 커지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커지면 녹지 지역이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그게 아까 봤던 그 고급 신도시 앞에 드라이브스루나 탑10 자리 같은데. 그다음에 저 주거 인구가 늘어나진 않지만 공장 창고하기가 좋아지겠다. 그럼 이제 계획 관리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거기에 공장이나 창고 사러 들어오는 분들은 막 창업한 분들은 아닐 거고 예. 보통은 자기 공장이 이미 있을 텐데 예. 그분들은 그럼 자기 공장 있는 자리가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요예요? 그런 것도 많고 특히 이제 공장 투자를 좀 재밌게 하다 보면은 예. 아까 지금 IC 도로 위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IC만 덜렁 생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이 산업단지 때문에 그 납품. 하청업 협력업체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택지지구가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럼 택지지구가 있으면 그 안에 원래 공장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주하는 수요도 되게 많아지고 창릉 신도시가 있죠. 여기 예. 일산 쪽에 예. 창릉 신도시가 있고 이래 되면 요 안에서 사라지는 공장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상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예. 그 공장들이 요 도로를 타고 넘으면 요 주변에 많이 오고 그런 게 된 거죠. 이 도로만 구축 계획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1외곽 고속도로 안쪽에 있던 그 공장, 쇠깎는 공장들 이런 것들은 2외곽 고속도로 주변으로 가라. 대신에 이렇게 방사축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인천항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데들 인천항 가기 좋게끔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안에는 이제 사람 살고 거주 지역으로 써야 되니까. 예. 그럼 외곽의 공장 수요들이 그래서 있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외곽 고속도로 주변에는 특별한 지역을 뭐 김포 통진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보다는 관리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시라고 권하는 편이고요. 그 투자하는 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막 서둘러 가야 할 필요 절대 없고 완공되기 한 3년 전에만 해도 그렇죠. 3, 4년 전에. 실제로 뭐 아예 제 거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안성입니다. 예. 안성이라 위에 보면 원산면도 있고 그러는데 원산 하이닉스 반도체 들어온다는데 그 남쪽인데 여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요 공사에서 IC 생겼죠 여기에. 네. 그럼 요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이제 개통 1년 얼마 남았거든요. 요만큼 부지에 안성에서 반도체 소부장 단지 들어온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예. 소재 부품 장비 단지 들어온다고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북쪽에 가면은 이쪽에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라인 들어온다는 데지 않습니까? 예. 그 남쪽에 소재 부품 장비 단지 들어온다는 데거든요. 그러면 김종률 씨는 여기 들어올 걸 내부 정보가 있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옛날 뉴스인데 2022년 2월달 뉴스입니다. 안성시 보기면 동신리에 안성 최대 산업단지 들어오겠습니다 하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 협약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 들어온다는 데가 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 뉴스가 2022년 2월이니까 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하기 2년 전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 개통하기 한 2년 3년 전부터 딱 그 무렵부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많이 발표가 그 나거든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예.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땅 사놓고 기다리면 여기가 이제 그 소재 부품 장비 단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 단지를 신청했다가 이제 정부 승인 받아가지고 소부장 단지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요 근처 땅 샀었거든요. 공장 부지로 파실 생각으로. 아닙니다. 이번에는 안성에 구도심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내비 찍어서 서울 올라간다 그러면 남안성 IC로 와가지고 요렇게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내비 찍으면 거꾸로 저쪽 요렇게 가야 서울 세종.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 훨씬 빠르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죠?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IC가 이쪽이 훨씬 가깝죠. 처음에 여기 그 고속도로 IC 실시계획 나기 전부터 답사는 다녔었는데 네. 저는 그때 땅 사는 걸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수요자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뒷단에 올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규제 완화다. 그것도 뒷단에 많고 도시계획 시설 확충을 한다. 맨 뒷단에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7회 말쯤 사도 괜찮다. 아, 그럼요. 7회 말 표현 좋습니다. 그래서 2회 초부터 사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 예.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또 지금 뭐 어디가 조금 핫하다 이렇게 거시적으로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예, 지금 뭐 경기도가 좀 뜨겁다, 뭐 경상북도가 뜨겁다 이렇게는 보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핫하다가 아니고 그 지역에 요런 용도의 땅이 좋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파트 투자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군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한번 더 해볼게요. 평택에 미군기지 온다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전 많이 했죠. 요 산으로 덮인 자리가 요게 미군기지거든요. 근데 미군기지가 온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느냐? 렌트하우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가 이쪽에 오면서 게이트를 요런데 뭐 신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때 땅 사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좀 지적 편집대로 보겠습니다. 요런데 녹지 지역들이 그러면 혹시나 추가로 신도시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 투자처로서 인기 지역은 아니거든요. 왜요? 여기 생산 녹지 지역돼 있는데 여기 아파트 분양한다. 아파트 비쌀 동네가 아니라고요. 주거지로 인기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생산 녹지 지역 같은 것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커져야 올라갑니다 이랬는데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커질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투자는 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특히 미군기지가 안에 보면은 그 뭐 학교, 병원, 뭐 쇼핑센터, 뭐 나이트 싹 다 있어요 이 안에서. 네. 그 외부로 상업적으로 나올 요인이 많지가 않죠. 예, 그런데 군무원들은 밖에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병원이 있으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살 집들이 밖에 이제 국방부에서 임대료 대줘 가지고 비싼 집에도 살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때 샀던 땅도 보면은 요게 제가 낙찰받았다 매매했던 땅이거든요. 제가 낙찰받았을 때는 비주얼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팔았더니 산 사람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군기지가 이전한다는 그 용처에 딱 맞는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지을 만한 땅. 예, 수도권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방도 뭐 당연히 개발 계획이 있는 데는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지방도 좋은 데 많습니다. 지방 제가 요 강의 때 정리한 파일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아산 탕정 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주변에 이제 신도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4,600세대, 3,000 몇백 세대, 그다음에 2만 세대 굉장히 세대 수가 많죠. 네.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면 세대 수도 그 지역에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인구가 소비 성향이 굉장히 활발한 3, 4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산 같은 동네 잃어버린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아산의 녹지 지역 투자도 괜찮을까?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여기도 지금 뭐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게 있죠, 그죠? 이런 데도 도시개발 사업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 짜잘짜잘하게 도시개발 사업 한 데도 있는데 배방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여기 공수리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요쪽도 도시개발 사업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전 주체가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가 아니고 공공이 하는 게 있고요. 뭐 조합이 LH 하는 게 있고. 조합이 하는 게 있고. 예. 좀 작은 것들 화면 다시 보면은 여기 지금 집이 많은데 옛날 별로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로 민간이 한 것들을 그러니까 허허벌판 땅 사서. 예. 그런 것들은 민간이 하는 것들은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몇 개 단지. 이거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데는 민간이 아마도 민간에 했는지 공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산 같은 동네는 여기 탕정 들어온 데 크게 있죠, 그죠? 이런데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다. 이런 동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가 늘어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커진다. 녹지지역이 좋고. 예. 당진 같은 동네는 도로가 좋아지는 데 되게 많거든요. 뭐 송악에서 광명 들어가는 고속도로 민간이 제한한 도로가 있고, 네. SK 렌트카를 사업 시행자로 해가지고 모빌리티 파크 만들겠다는 데도 있고. 그게 다 같은 동네예요. 송악 쪽인데 송악에서 지하로 해가지고
저기 광명에 연결하는 도로, 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한 도로입니다. 지금 제가 위치를 잘 모르는 게 민간이 제안한 거라서 그 도로 그 정보가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 대충 요쪽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산항에서 성문항 해가지고 이렇게 철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예비 타당성 면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100% 국가 재정으로 지금 노반 설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모빌리티 혁신 파크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위치를 모르겠네. 그게 요쯤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 최근에 이제 여기가 대산항에서부터 이렇게 고속도로 공사 착공했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거주 인구가 늘거나 주거지가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좋아지고 철도가 생기고 산업단지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래 되면은 이런 데는 이제 계획관리적 투자가 괜찮고 이런 거죠. 공장 창고가 좋다. 예. 인구도 늘기는 늘 것 같은데 당연히 일터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않나 봐요. 제가 일터가 늘어나는 것들 중에서 좀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자동화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산업단지는 커도 이제 정규인구는 많지 않고 로봇 기계들만 들어온다고. 예, 그리고 또 제가 화성평택 같은데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여기 근무인 몇 명이 됩니까? 이렇게 공장 가서 물어봐요. 예. 그럼 공장 굉장히 크고 기계 큰 거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몇 명이 됩니까? 그럼 우리 10명밖에 안 돼요. 이런 데도 있고, 만약에 정규인구가 늘어서 도시개발 사업 한다면 이런 데를 할 가능성이 큰데, 예, 기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붙여서 할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공장 창고하기 좋은 땅이 더 유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하고 예. 비싸게 기다려서 팔려고 하지 말고 한 6회 말쯤에 사서 8회 초에 판다.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판 사람 그래야 안 묶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땅 사러 온 사람도 제 고객이라 생각하거든요. 제 땅 사주러 온 고객입니다. 고객인데 뭐 고객 니도 좀 먹어라. 난 먹을 만큼 그럼요. 먹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녹지 지역을 사람 이 말씀은 저희 지금 도시 지역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비도시 지역인 거죠. 비도시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계획관리적 투자를 하는 데 좋은 데고. 앞서 도시 지역에서는 녹지사라는 것은 상업이나 주거 지역 이런 데는 이미 뭐 다 개발 사업 값도 많이 올랐을 거고 개발 사업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녹지도 괜찮다. 예, 녹지 지역이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할 후보지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아산 인구 네이버 검색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다. 인구 한 10년 사이에 한 10% 이상 늘었어요. 지하철 들어가는 곳이니까. 사실은 뭐 개발 계획 있다면 다 가서 보면 또 거기 저 중개업자분들이 또 하청사진 제공하면 맞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정말 여기가 그 들어섭니까? 저기 도로 뚫리고 이러면 덥석 사기 쉬운데 이런 건 주의해야 한다. 그 토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론 공부는 하거든요. 근데 뉴스에 대한 공부를 별로 안 해요. 네. 뉴스 공부를 한 1년 진득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어느 동네 이미 시가지가 되어서 땅값 많이 오른 동네를 가지고 이게 이 호재가 몇 년 전에 어떤 단계에 있었고 몇 년 전에 어떤 단계였고 그때 땅의 용도지가 뭐였고 규제는 어떤 규제가 아직 남아 있었고 땅값은 얼마 했다. 그런 걸 받으면 되게 좋죠. 아까 옥정 신도시 앞에 스타벅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옥정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동네가 농림지역이었고 농업진흥구역이었어요. 네. 누가 봐도 농지였어요. 땅값 별로 안 올랐죠. 근데 옥정지구 지정하고 나니까 옥정지구 안에는 주상공이 많으니까 그게 농림지역이었던 게 생산 녹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농지법에서는 여전히 농업진흥구역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이 여전히 농업진흥구역 때문에 비주얼 여전히 농지처럼 보이는 거죠.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입주할 때쯤 되면은 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산 녹지의 농업진흥구역의 땅들 보면 호재가 스타트를 했고 실현되긴 전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호재 실현게 되면 진흥구역 해제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 옥정도 보면 2008년, 2009년 그때 옥정지구 지정할 때 생산 녹지에 올랐는데 농업진흥구역이 같이 딸려온 거예요. 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자꾸 공부해 놓으면 좋죠. 옥정지구 입주할 때 되니까 진흥구역 해제되더라. 그러면서 땅값 오르고 그 자리는 이제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서 스타벅스까지 들어온 땅이 되더라. 이게 옥정지구만 그러냐? 아니요. 평택의 소사벌지구 이런 데 가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언제가 완화되더라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면 되게 좋죠. 언제 규제가 완화되고 금액은 그때 얼마까지 올라가더라. 이 뒷단에서 점프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하나만 더. 예. 기획부동산에서 전화 오는 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안 좋죠. 그분들도 선수잖아요. 예? 여기 땅 사라. 여기 뭐
필지부 나라에서 지금 뭐 이거 평창 올림픽 제가 저 취재할 때 보니까 많이들 연예인들도 사기 당했던데 예. 혼이 쏙 빠지게 전화 마케팅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일단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답사를 가기 전에 청약금 넣으라고 한다. 그런 분들은 거르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의사 또는 대학교 교수님,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고 너보다 똑똑한 사람도 이 땅을 샀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분들 더 똑똑한 사람들의 결정을 믿고 따라가면 돼. 라는 건 어떤 걸 주는 거죠.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하고 절대 사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뭐 매화역 같은 데로 이야기해 보자면 시흥에 매화역 예정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삼성역 주변에 있는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면 거기 자연녹지 지역 개발 제한구역이 평당 200만 원쯤 했어요. 현지를 가면 100만 원이에요. 현지를 가면.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기획부동산 그 말씀은 저 발품만 좀 팔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기획부동산과 그 어느 지역을 답사를 가잖아요. 그럼 답사를 가기 전에 대체로 청약금을 넣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를 말고 돈 100만 원 걸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서 땅 계약하지 말고 내 좀 지켜보자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답사를 가보세요. 그럼 그 땅이 싼지 비싼지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초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에 보전자가 있다. 보전 녹지, 뭐 보전 산지, 뭐 이런 말이 있다. 보전 뭐 관리. 그러면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 군청의 자연 녹지가 찾아가야 돼요.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보전 녹지 지역에 뭐 공유용 산지일 때는 뭐 단독 주택 허가 가능하다 네.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산지라서 개발하기 어려운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초보 단계에서 하지 마시고. 예. 그 시간을 어떻게 쓰면 그렇게 되나요? 저는 직원들하고 한 달에 2번씩 뉴스 조사를 계속 합니다. 이거 이제 뭐 보면은 뉴스 뭐 올리면은 이제 뉴스를 쭉 개발 계획에 대한 예. 더 있잖아요. 야, 이렇게. 김 팀장님이 댓글로 더 붙여주셨네요. 예, 우리 김 팀장, 이 팀장이 막 올리고 그럼 저는 요런 데서도 이제 한 10개에서 한 8개 추려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를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그 추가적인 조사한 것 중에 한 개가 아까 여기 아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이 뉴스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는 걸 보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호재가 실현되기 몇 년 전이네. 이제 착공하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살 준비하자. 뭐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공법 공부를 한 다음에 뉴스에 대한 공부를 한 1년 이상 쭉 하면은 그러면 되게 잘 보여요. 그러면 토지 이야기는 대강 이렇게 해주셨고 집값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집값은 전문가들도 예. 오른다는 사람도 많고 떨어진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거의 5대5로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약간 제 바람입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 예. 저는 아직까지도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 집값 비싸가지고 힘들었던 기억 나거든요.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 생각했을 때는 좀 그래야지 않을까. 그런 조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 상가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이제 도심 지역 특히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실도 많고 이러는데 옥석 가리기 핵심을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상가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보면 대체로 실질 가치보다 좀 고평가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동선에서 그러니까 캐치할 수 있는 세대 수가 일단 기본이 한 2,000세대 이상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사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한 개 이야기해 볼까요? 완전 검증된 대로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미사에 상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미사 역세권 중심 상가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네. 여기 상가 파란색 얼마큼 있을 때 요 동네를 여기 안쪽 호텔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위락지구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어요. 나이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허가를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여기서 나이트를 하면 부킹을 동네 사람끼리 한다. 저 계획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저런 이 계획. LH가 했겠죠. 국토부가 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상가 이용할 배우 수요는 요 남쪽에 있는 주거 배우 수요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여기 배우 수요가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은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동선에 걸리는 상가 빼고는 다 나쁜 거예요. 그럼 상가를 왜 저렇게 많이
계획을 잡아요. 적어도 LH가 계획 세워서 이만큼은 다 상가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저는 좀 이런 LH 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하는 분들이 네. 이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이 상가 시행하는 이런 회사에서 그 개발사를 발표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세대수가 얼마나 있고 상가 공급은 얼마나 있고 동선이 이 정도 되니까 여기 임대료는 평당 임대료가 얼마 적정하고 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면 매출이 이만큼 나올 것이다. 그걸 역산해서 분양가를 책정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위사다. 그러면 미사전에 분양한 데가 위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위례 평당 분양가가 얼마였고 위례 대비 미사는 지수로 조작하면 1.2 정도 된다. 그런 분양가가 1.2배인 거예요. 미사 뭐 그 정도 대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뭘 저리 주먹구구로 만들지? 역 앞에 상가다. 그럼 여기 미사 힐스테이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상가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 개통하면 여기 1번 출구 볼게요. 여기 1번 출구 1분 거리잖아요. 예. 그 1번 출구 1분 거리로 다 좋냐? 요런 데 자리인데 네. 여기 상가를 이용하려면 여기 해당 그 머리에 이고 있는 오피스텔 주거자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아파트 사람들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근린 상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넘어올 게 풀밖에 없잖아요. 아 저게 저렇게 상가 지을 이유가 뭐냐?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파트 배우가 잔뜩 있어줘야지 이런 데가 역세권 상가 기능을 하는데, 야 여기가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넘어 한양고등학교 북쪽에는 아파트도 있네요. 이 사람들은요. 일부는 일로 가겠지만 대부분 강일역 가겠죠. 이런 상가들이 저는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저런 상가들이 분양가가 평당가가 5천만 원 넘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실평수 10평이면 분양평수 20평이거든요. 그 분양가가 10억이 넘죠. 그 10억이 넘는데 10평짜리 상가에서 임대료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제가 볼 저희 때는 상가 공급이 저렇게 하면 이제 상업 넘칠 것이다, 초과될 것이다. 저는 LH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 2021년인가 국토부가 이게 상가 신도시의 상가 조절 공급 조절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낸 적도 있고요. 예. 진짜 LH가 저거 알고서 잘했다면 그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 저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저 택지 개발하면서 건설사들에게 팔면 건설사들은 뭐 무조건 다 팔리니까요. 예. 아주 비싸게 파니까 예. 물론 LH가 돈 버는 걸 우리가 그걸 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도 높게 분양하잖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거 네. 누가 삽니까? 다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평생 모은 돈들 대출 받아갖고 산 거란 말이죠. 예. 그 오버 공급되는 것, 초과 공급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아파트는 40,000가구인데 적당한 상가는 뭐 근데 문제는 500개다 이러면 1,000개씩 공급한 거 아니에요? 신도시 개발하는데 저걸 저면적을 줄이면 예. 아파트를 늘려야 되는데 예. 그러면 상가와 아파트의 비율은 잘 맞아 떨어져 가겠죠. 그러나 평당 분양가는 상가가 훨씬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 시행을 하는 LH 입장에서는 저거를 저렇게 과잉으로 팔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방법이 예. 임대주택 같은 걸 좀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 높이는 방법이나 임대주택 줄이는 방법이나 예. 다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녹지를 좀 줄이든지. 그러니까 녹지 줄이자, 임대주택 줄이자, 분양가 높이자는 전국에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반대. 예. 그런데 상가의 비율을 좀 높이겠습니다 하면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 라고 예. 하니까 가장 정치적 부담 없는 그걸 선택하는 거가 아닐까. 예, 그런 측면도 있다 봅니다. 사실 택지개발지구에 상가가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이야기가 좀 성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그 집값 비싸가지고 신도시 추가 진행한 것들 보면은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공공주택지구거든요. 그러면 공공주택지구면 아파트 용지 매각했을 때 또 그것도 별로 안 비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부족한 건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그래도 민간 아파트가 부족한 건데 그런 지구 계획안을 좀 변경을 좀 했어라도 저거 할 했으면 때는 좋겠어요. 저기 피와 땀과 눈물과 예. 저 상가 분양 뭐 어차피 자기 책임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예. 그러나 저렇게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손해 본 그 저 손해가 어디로 갔냐면 저거 주변에 아파트 공급할 때 싸게 공급한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치고 그래서 시세에 팔면 한 15억에 팔 수 있는 거 청약 담청됐다는 이유로 10억씩에 팔고 그랬다고요. 예, 예. 그 차액들 먹은 게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 피눈물로 바뀐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주고받는 돈이지 그게 뭐 미군이 가져갔겠습니까? 중공군이 가져갔겠습니까? 맞습니다. 화성인이 가져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포퓰리즘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상가 분양 잘못 받아서 저 찾아오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예 물어봐요. 왜 아파트 사지 이거 왜 샀어요? 이러면 아파트 투자하는 건 좀 안 좋은 거라서 여겼다. 그 어찌 보면은 정부 정책의 어떤 순응한 분들이에요. 아파트 투자하는 내 사는 집도 있는데 실제로 들었단 말이거든요. 내 먹을 밥이 한 공기가 있는데 남의 밥 미리 내가 선점하는 거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내 사는 집이 있어서 집을 투기하지 않기 위해서 상가를 샀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 여론이 저렇게 상가 비중 높여서 LH가 저렇게 시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녹지 지역 줄이는 것보다 나쁘다라고 되면 예. 아마 그때부터 녹지가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 그리고 또 분양가를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거거든요. 상가 분양가를. 그러니까 근데 또 그들이 공부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것도 한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들 자체가 이 상가가 본질적 가치보다 굉장히 높게 분양가를 책정했구나를 알면 또 그렇게 비싸게 땅을 사려고 안 했겠죠. 물론 그렇죠. 예. 본인들도. 예. 오래전부터 LH의 폭리 부분은 논쟁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마포의 LH가 주상복합 시행할 때 보면 뭐 떼돈을 남긴다고요. 그런데 이제 LH가 그 돈 벌어서 어디다 헛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임대도 하고 임대주택 하니까. 짓고 네. 서민들 위한 임대주택 짓고 관리하는데도 기본적으로 LH 자체가 뭐 수십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니까 LH는 수익성을 높이면 좋은데 저렇게 과잉 신도시마다 저렇게 과잉 상가를 공급해서 거기서 떼돈을 버는 게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근데 합니다. 결국은 이제 수분양자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수분양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분양 상가들 다 분양 안 되게끔 미분양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못 하겠죠. 예, 그럼 미분양 그러면 상가 시행하는 사람들이 상가 이제 했더니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평당 5천짜리 상가 역세권으로 안 산다. 확실히 주동산 나와야 산다라는 걸 공부가 될 거고 그게 인식이 되면은 이제 그런 상가 필지 분양 안 될 것이고 예, 결국은 이제 뭐 고객이 똑똑해져야 네.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도시 상가는 조심하고. 예. 그러면 돈 되는 상가는 어디 있습니까? 돈 되는 상가는 수유 벽산 1차 아파트는 요 동네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아파트가 네. 1454세대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요 주변 배우 수요가 한 2000세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가오리역이 없을 때는 지하철 타러 간 동선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수유역으로 갔을 거예요. 이르는 거리가 813m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가오리역이 개통했죠. 그럼 가오리역으로 가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이 다니는 선 두 줄로 표시할게요. 요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데 앞에 보면은 파리바게뜨가 있거든요. 이 파리바게뜨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예, 요로 다니니까. 요게 그 건물형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출구 바로 앞에 상가를 가지고 야 이 자식아 이 사면 돈 되지 이런 말 누가 못하냐 그게 아니라 출구 앞이어도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뭐 매출이 별로 안 올라가는 데들이. 예, 왜 그러냐면 얘처럼 세대 수가 크게 옮겨오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아하. 예, 예를 들어서 화계역 같은 데를 보자면 화계역 오른쪽 1번 출구 쪽이다. 그러면 여기 주된 배우수는 이쪽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더 밑에 사람들은 삼양에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 거의 이 정도는 이쪽 가지 않겠어요? 맞죠? 예. 요 오른쪽은. 그러면 이런 데는 늘어나는 배우 수요 자체가 다시 한번 재볼게요. 한 요 정도라고 하자면 13만 정도다. 요것도 세대수는 제법 되네요. 요런 동네나 일부 뭐 좋아질 때가 있는 건데 역 개통한다 요 주변 다 좋아지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얘처럼 아예 배우 수가 아주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잘 안 지나다녔던 그 동네에 있는 상가는 예. 확 달라진다. 그래서 2000세대 이상의 동선을 물 수 있는 자리들 이런 데가 되게 좋죠. 근데 이 자리에 엄청 또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요 건물이다. 만약에 이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이 건물 전체를 샀다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뭔데요? 2000세대 이상이면은 2000세대 이상의 동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학원하고 병원하고 이런 업종들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세대수가 되거든요. 예. 근데 학원 병원이 되려면 여기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살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없죠. 그러면 이 동네는 배우 수의 성격 자체가 아파도 병원 안 가는 아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 4층, 5층을 뭘로 채우냐가 고민이 된다는 예, 그럼 거군요. 임대료가 좀 낮은 업종들밖에 안 학원 병원 들어가죠. 없으면 정말 상가 채우기 쉽지 않죠. 예. 당구장이네 당구장. 그 당구장은 평당 임대료가 학원보다 훨씬 낮죠. 아휴. 예. 그래서 상가가 좀 어렵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출구 앞에 6층 건물인데. 예, 만약에 요 가 자리가 있는가 봐야겠다. 요런데 초중이 있었다면 초품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 되게 젊은 세대들 많이 산다고요. 음. 초중 학생을 둔 가정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 걔네들 때문에 요런데 요런 지역에 학원도 잘 되고 병원도 잘 되고 1층에 파리바게트도 잘 되고 야. 이 파리바게트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상가는 기본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세대 수가 한 2,000세대 이상 되는 동선의 상가를 산다. 그거 보면 맞아요. 네. 이런 데 보면은 여긴 역 앞이니까 그나마 사정이 낫는데 요런 데 보면은 이 보면 주변에 초중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초등학교 아닌 것 같거든요. 요쪽이잖아요. 그럼 요런 데가 역 앞에 얼핏 보면은 1번 출구에서 1분 거리까지 좀 재볼게요. 요까지가 1분 거리거든요. 그럼 완전 역 앞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런 데 자리가 장사 잘 되냐 안 된다니까. 그죠? 요런 굳이 데. 거기까지 왜?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서 보자면 요런 코너 건물이다.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역 앞에 한 1분 20초 거리쯤 되는 데인데 학원병원 꽉 차 있어야 안 차잖아요. 야, 3층에 교회 들어갔구나 그래서.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 여기가 안쪽에 주거 배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없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낀 2,000세대가 이용하는 주동선 거기에 활발한 상권이다. 예를 사놓으면 좋죠. 자, 오늘 고보스 부동산 연구소 9년차 김종률 대표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것저것 고맙습니다. 잘 새겨서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